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자, 내비게이션 기억법 공부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개선 지역에 대한 그런 그 10개의 유명 장소 관계된 것을 알아봤어요. 자, 그 10개의 장소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자, 친일파들이 갔던 곳이 어디였을까요? 화폐박물관 네, 친일파들은 돈을 좋아해요. 그래서 화폐박물관을 갔어요. 자, 거기가 번호로는 몇 번이에요? 예, 871번입니다. 871번입니다. 아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대전에서는 바로 화폐박물관을 친일파들이 갔는데 서울에서는 어디를 갔을까요? 마디나 클럽이요. 서울 그 마리나 요트 클럽이라고 하는 한강변에 있는 그 예전으로 뭐 오렌지족이라고 할까요? 아주 돈 많고 또 뭐 이런 그 마약이나 이런 것들 막 즐기면서 하는 그런 그 젊은이들이 많이 그 흥청망청하게 지내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요트클럽에 가서 이제 요트도 타고 이런 여러 가지 유람선도 타고 하면서 지내던 곳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한강 요트클럽, 마리나 클럽이라고 하는 곳이었었어요. 자, 거기가 70 몇 번일까요? 71번. 네, 71번입니다. 자, 다른 분들도 같이 호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철조망으로 둘러싸여진 곳이 있었어요. 우리 대전에서 악기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국립현충원. 예, 예, 맞아요. 국립현충원이었었죠. 예, 그래서 현충원이, 서울에 원래 그 현충원이 있는데, 서울에 그 현충원이 이제 우리나라 여러 가지 일을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이제 영령들을 모신 곳인데, 그곳이 이제 더 이상 포화 상태로 모실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조성한 것이 바로 국립대전현충원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어떤 그런 그 국가를 위해서 일하다가 돌아가신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을 그 뭐랄까 그 영령들을 이쪽 그 국립대전현충원으로 많이 모시죠. 그래서 천안함 그때 돌아가셨던 분들도 바로 이곳에 그 국립대전현충원에다 이렇게 모셨는데 자 그래서 대전 국립대전현충원은 번호로는 몇 번이라고요? 874번. 네, 874번이에요. 자, 그러면 국립대전현충원과 자매결연을 맺은 서울의 장소가 있어요? 서울은 어딜까요? 선유도공원. 네네, 선유도 공원이었었어요. 한강변에 있는 그 선유도 공원은 그 어원을 생각하면은 어떤 곳이에요? 신선들이 놀던 곳. 아, 예, 맞아요. 신선들이 놀던 아주 그런, 뭐랄까, 근사한 공원이죠. 선 이후. 신선이 논다라는 그런. 그래서 신선들이 노는 곳에 함부로 사람들이 범접하지 못하게 뭐를 쳐놓은 거예요? 철사. 응, 철사줄로, 음. 철조망으로 이 공원 주변을 이렇게 쭉 둘러쳐진 거죠. 자, 자, 그래서 74번의 장소를 알아봤어요. 서울에서는 그 영등포구에 있는 선유도공원. 선유도 공원이었었고, 대전에서는 국립대전현충원이 거기에 해당이 됐었죠. 자, 그 다음에, 코로나 치료를 했던 곳이 있어요. 대전에서. 정온천. 예, 유성 온천이 정온천. 거기에 해당이 됐었죠. 자, 번호로는 몇 번일까요? 875번. 네네. 75 해서 치료. 이렇게 우리가 같이 그 발음을 이렇게 유추해가지고 그 코로나 치료하고 연상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했어요. 거기서 연주한 악기가 있는데, 첼로. 네, 첼로를 가지고 연주를 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첼로나 치료나 칠오나 발음상에 좀 유사한 것들이 겹치죠. 그러니까 그 자음으로 치자면 치읓하고 니을이 거기에 겹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유추해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유성온천이 번호로는 몇 번이라고요? 875번입니다. 875번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자,
아주 잘 말씀해 주고 계세요. 병림쌤은 복습을 많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이렇게 여기 들어오셨을 때 잠깐 다른 분들 조금 늦게 들어오셨을 때 그냥 병림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렇게 주방에다가 이제 제가 그 녹화해서 올려드리니까 그거 편집해서 올려드리니까 그거를 그냥 계속 이렇게 들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좋은 방법이세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올려진 거 그리고 어떤 그림을 보면서 막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좀 그런데 이 뭐 그림이 있으면 더 좋지만 그냥 우리가 소리로만 듣고도 얼마든지 학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녹음해가지고 그냥 반복해서 뭐 설거지 하면서 주방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림은 이제 공부할 적에 지금 여기서 뭐 저기 하자면 수업 시간에 이렇게 보는 것을 저기 하고 그리고 내가 나름대로 틈새 시간을 이용해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잘 활용해 주고 계셔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조금 더 하시면 이제 이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실생활에 어떻게 접목을 시키나 하는 것을 이제 계속 해 나갈 겁니다. 아직은 전체적인 그런 그 장수하고 이런 것들을 좀 더 공부를 좀 해주셔야지만 돼요. 저도 거의 1년을 넘게 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도 아직도 익숙치 않은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파생 효과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끈기를 갖고 즐겁게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어디를 공부를 해야 될까요? 자, 견우와 직녀가 만나서 간 곳이 있네요. 오작교. 오작교. 과학기술대학교 야, 과학기술대학교. 거기 뭐 하러 갔어요? 사업 활용 종치러 예, 갔어요. 예, 맞아요. 종치로 갔어요. 경림쌤 아주 좋습니다. 네, 타워 카리움이라고 하는 원래 그 카리움이라고 하는 이거는 그 종의 일종인데 우리나라보다는 유럽 쪽에서 더 유명한 유럽 쪽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도시의 상징이기도 한 것처럼 이게 그 도시의 중심부에 가면은 많이 그런 종들이 있고 한데 우리나라는 뭐 그런 건 좀 적죠. 그래서 근데 그 해천대학의 그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거기 캠퍼스에 가면은 커다란 그 종탑이라고 할까요? 있는데 그 종탑이 어, 높이가 얼마라고 했어요? 78m. 예, 78m인데 그 안에 종들이 몇 개나 매달려 있어요? 78개. 예, 역시 종의 개수도 78개가 매달려 있어요. 그래갖고 그 78개의 종들을 이렇게 쳐가지고 아마 연주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그 카리용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기네스북까지 올라간 그런 것이 바로 그 해천대학에 있는 그 카리용 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7월 칠성날 견우와 직녀가 이제 서로 만난 것을 기념하면서 거기에서 종을 쳤다는 그런 스토리를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거기는 몇 번이라고요? 네, 877번. 877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간 곳이 있어요. 공정거리. 예, 대전의 문학 은행동에 은흥정이 거리였었죠. 예, 친구들하고 뭐 하고 난 다음에 갔어요? 구. 후하고 네, 친구하고 축구하다가 하고 난 다음에 시장에서 육사 뭐를 먹으러 갔겠죠? 칠구 떡볶이. 예, 칠구 떡볶이를 먹으러 갔던 거예요. 자, 그러면 서울에서는 어디로 갔을까요? 친구들하고? 63 빌딩. 응? 63필딩. 63 빌딩. 예, 맞아요. 63빌딩을 간 거예요. 예, 이제 라일락 선생님이 이제 실력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63빌딩하고 대전의 은흥정이 거리하고는 어떻게 자매 결연을 맺었다고 좀 해도 될까요? 예. 네.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서로 자매 결연 맺었어요. 63빌딩하고 대전의 은행동의 은흥정이 거리하고 그렇게 같이 연상해 주시면 좀 더 기억의 양을 더 확산시켜 나갈 수가 있고 조금 더 스토리를 또 풍부하게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기 쭉 둘러봤는데 안 둘러본 것도 있죠. 엑스포 과학공원 그거 안 했고 여기 원자력 연구단지. 자, 원자력 연구단지는 여기는 뭐를 타고 왔을까요? 벤츠 73. 네, 벤츠 73이라는 차를 타고 여기를 갔겠죠. 요즘에 우리 그 후쿠시마 그 뭐야 원자. 오염수 그런 문제로 굉장히 나라가 시끄러운데 어쨌든 그 원자력 때문에 방사선 때문에 이제 그런 위험도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그 논의가 되고 그러는데 하여튼 우리나라 그 원자력 그 여러 가지 그 기술들은 세계적으로 인정이 난 그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항상 뭐든지 양면이 있듯이 이렇게 좋은 그런 거지만 또 우리 뭐 인체에 또 유해한 그런 부분도 그래서 이 관리들을 잘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면에서 이제 세계적인 그런 기술력을 보유한 것이 우리나라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는 잘 관리를 저기 해서 하고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 이제 그게 사고가 나서 지금 그걸 바다에 이제 처리를 하는 그런 상태인데 그것들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고심들을 하면서 세계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런 걸로 이슈가 서로 지금 돼서 국민들이 이제 그 각각의 감정들이 좀 그런데 아무튼 과학적으로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어떤 심리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계속적으로 지금 국민 거리죠, 뭐, 이거에 국가적인 그런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인데, 아무튼, 뭐야, 과학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생활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대립되니까, 참 힘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원자력 연구단지, 여기에 벤츠 73을 타고 갔어요. 그래서, 여기 장소가 873번이었는데, 서울에서는 어디였을까요? KBS 방송국. KBS 방송국에, 어떤 뭐, 드라마라든지 또는 무슨 다른 뭐, 어떤 그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출연하러 갈 때 벤츠 73을 타고 갔겠죠. 자, 그런 곳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충남대학교는 몇 번일까요? 876번. 76번. 예, 예, 876번이에요. 자, 충남대학교 체육과 학생들이 이제 철렵을 갔다라고 우리가 스토리를 만들어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876번이 바로 충남대학교. 그중에서도 체육과를 더 생각하시면 떠올리기가 쉽겠죠. 자, 그렇게 얘기를 했고 큰 칠판이 걸려 있는 곳이 있었어요. 878번. 네네. 칠판 해갖고 78번. 그 장소가 어딜까요? 우리공원. 네, 뿌리공원이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씨들이 그, 뭐랄까, 총 집합지이죠. 그래서 뭐, 테마공원으로는 이런 그 자기의 어떤 뿌리를 찾아서 만들어진 그런 공원으로는 뭐, 세계적으로도 없고 우리나라에서도 유일하게 여기 대전에 뿌리공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큰 칠판이 걸려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그 성들을 갖다 거기 다 적어야 되니까 칠판의 크기가 엄청나게 컸겠죠. 약 그 조선시대 때는 한 250여 개의 그 성이었는데 2015년인가 뭐 13년 그 무렵에 다시 조사를 하니까 약 5천 개 이상의 성이라는 하니까 어마어마하겠죠. 그것들을 다 논다면 자, 그래서 커다란 칠판이 여기 걸려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 배웠던 그런 부분들은 그 정도로 마치고요. 이제 880번대로 가보겠습니다. 자, 880번대는 계룡, 논산, 금산이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은 게 나오네요. 지도가 있는 게 좀 좋겠는데. 네.
이렇게 충남 지역의 그 지도를 갖다가 이렇게 좀 확대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공부했냐면 여기 대전광역시까지 공부를 했어요. 자, 처음 출발은 어디였었죠? 공주, 세종. 예, 공주하고 세종이 세종. 여기가 바로 첫 출발지였었죠. 그러니까 여기 번호를 몇 번부터 몇 번까지예요? 800에서 809번. 예, 800에서 809번까지 10개의 장소였었어요. 자, 여기 그 10개, 그 공주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여기 10개의 장소 중에서 어떤 것을 하나 여쭤볼까요? 팔도라면을 먹었던 곳이 어디였을까요? 또라면 팔도라면은 예, 800? 판소리 전수가 번호로는 몇 번? 808번. 808번이에요. 그래서 808번이 어디예요? 공주 판소리 예, 전수관. 예,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또 석장리 석장리 박물관. 예, 유적지가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공주 그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박동진이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셨지만 아무튼 우리나라 그 무형문화재로서는 정말 그 누구를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곳이잖아요. 판소리 그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에 가서 판소리 공연을 갖다 잘 구경하고 난 다음에 후식으로 뭘 먹었어요? 팔도라면. 팔도라면을 먹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몇 번이라고요? 808번. 예, 808번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기억할 수가 있는데, 공주 하면은 또 유명한 곳이 있어요. 왕릉으로. 무령왕릉. 예, 무령왕릉 유명하죠? 거기는 몇 번일까요? 805번. 네, 왜 805번인 걸 기억하셨어요? 영어. 예, 예. 엘리자베스. 영어도 있고 또, 음, 그 왕릉이니까 같이 왕하고 연결돼 갖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맞았어요. 랄락 선생님 너무 훌륭해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문영왕릉하고 어떻게, 문영왕하고 자매 결의를 맺었어요. 외교를 했어요. 외교를 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거기가 800 몇 번이었어요? 5번. 805번이었었죠. 예,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가 800번 때였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천안이 810번 때죠. 810번 때. 그래서 810번에서부터 819번까지겠죠. 819번. 예, 천안. 자, 그 다음에 여기 아산이 820에서 829. 829번. 그 다음에 당진하고 예산이 800, 830에서 830. 830에서 839. 839번까지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태안, 서산, 여기 서태안이 840번부터 849번까지. 자, 뱃사공이 돼갖고, 외국인인데 뱃사공이 돼갖고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래서 뭐를 만들었죠? 거기가 어딜까요? 응? 천리포 수목원. 네, 맞아요. 천리포 수목원이 여기가 몇 번이었었어요? 천리포 수목원이 40번. 840번이죠. 840번의 해시태그는 뭐예요? 뱃사공. 40해서 뱃사공 앞에다 사공자 앞에 배자는 이제 좀 따로 떼놓고 본다면 자, 외국인 그 밀러 씨가 우리나라에 사실은 미국 그 정보장교로 그 45년에 왔는데 우리가 여기 이제 내비게이션 기업법에서는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배를 타고 해외에서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잖아요. 미국에서 여기까지 배를 타고 와가지고 여기에 식물원을 지은 거죠. 그래서 민간이 지은 식물원은 최대이면서 최초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우리 경기도 광릉에 가면 광릉 수목원이 있는데 거기 명예의 전당에도 올라와 있다고 그랬어요. 밀러 씨가. 한국인으로 귀화를 했어요, 이분이. 그래서 한국인 이름은 뭐라고 그랬죠? 그것까지 한다면 너무 심한가요? 민병갈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 이름이 좀 특이해가지고 기억이 나요. 그냥 한 번 들었는데 민병갈. 자, 그런 분이었었어요. 그래서 천리포 수목원을 세웠는데 그 천리포 수목원이 번호를 몇 번이라고요? 840번. 네, 840번이에요. 자, 그러면 천리포 수목원하고 자매결이 맺은 서울이 그 장소가 있어요. 어딜까요? 성실대학교. 네네. 승실대학교? 네. 승실대학교 네, 뭐가 있었죠?
기독교 박물관. 한국 기독교 아, 박물관. 예, 기독교 박물관이 있었죠. 예, 그래서 거기도 번호가 몇 번이었어요? 40번. 40번. 40번이었죠. 40번. 자, 서울의 40번 때는 구로는 무슨 구였었어요? 동작구. 네, 맞아요. 동작구였습니다. 동작구. 자, 너무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시 진정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몇 번일까요? 800, 홍성하고 청양은? 850에서 홍성하고 청양은 800? 800 몇 번대? 50번부터 59번까지. 그렇죠. 850번에서부터 859번까지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좀 독특한 숫자로 55번이 있었어요. 55번. 55번은 우리가 해시태그가 뭐라 그래요? 꼭꼭. 꼬꼬라고 했었죠. 이거 꼬꼬닥이 막 돌아다니는 곳이 있어요. 그림이 있는 정원. 예, 그림이 있는 정원이라고 해갖고, 지금은 이제 그 도청 소재지가 됐죠. 내포 신도시. 그 주변이거든요. 그래서 그림이 있는 정원. 그 사연을 알고 있으면 조금 약간 서글픈 생각도 들고, 아버지의 그런, 사랑의 마음이 느껴진다 했어요. 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이제 그 전신마비가 돼요. 전신마비가 된 아들이 낙심하지 않고, 그래도 희망을 갖고 살아라 하는 그런 것으로, 여기다가 이제 아까 천리포 수목원 얘기했는데 그런 것처럼 여기도 수목원을 조성을 한 거예요. 근데 굉장히 아름답게 전국에서 막 희귀한 그런 돌 같은 거, 나무 이런 것들을 다 사들여 갖고 여기에다가 조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 이름을 그림이 있는 정원이라고 했는데 결국에 그 아들이 이제 그 전신마비가 됐지만 몸을 움직일 수가 없지만 오로지 할 수 있는 건 이제 입은 저기니까 그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 입에다가 붓을 물어가지고 그 붓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그런 화가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구필 화가라고 그러죠. 입구자에 써갖고 입에다가 붓을 이렇게 달고서 한다 해서 구필 화가라고 그래요. 이 구필 화가로도 유명해요. 그분이 또 미전에도 이제 대한민국 미전에도 입선하고 이래서 그렇게 지내신 분이죠. 그래서 그림이 있는 정원이 몇 번이라고요? 855번. 그림 있는 정원에 꼿꼿하게 막 돌아다녀요. 뭐를 먹으면서? 오레오 쿠키. 오레오 쿠키를 먹으면서. 자, 오레오 쿠키에서 가운데 레자만 빼면 오가 되죠? 그래서 오레오 쿠키를 꼭꼭꼭꼭꼭 하면서 이제 쪼아 먹는 그런 것도 연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55번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한 것이 보령하고 서천이었어요. 여기가 번호를 몇 번대였죠? 860에서 860번대였었죠. 860번대. 자, 네. 860번대에서 기억나는 곳은 863번은 어딜까요? 63빌딩. 63빌딩이야. 63빌딩. 보령 63빌딩 문체인관. 맞았습니다. 63빌딩 그 직원들이 여기에 워크숍을 온 거죠. 보령 어떤 모두 워크숍? 뭐를 체험하기 위해서? 보령 모두 체험. 머드 체험을 직원들이 다 여기 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드 체험관이 그 863번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유탄이 벌어진 곳이 있어요. 신성리 갈대. 868번. 예, 신성리 갈대밭이었었죠. 거기가 몇 번? 868번. 868번이에요. 자, 신성리 갈대밭은 뭘로 유명해요? 어떤 그 영화를 촬영지. 여기서 촬영하는데 JSA 공동경비구역이라고 하는 네. 영화 촬영지로 아주 유명해요. 그리고 그냥 보통 사람들도 많이 거기에 가죠. 가을이면 그 갈대 숲이 굉장히 참 진풍경을 이루는 곳인데 그래서 낭만의 그런 장소예요. 거기가 이제 공동경비 JSA 이 영화 촬영 끝나고 난 다음에 스태프진들이 거기서 한바탕 뭐를 해요? 육판을 보면서. 윷놀이를 해요. 육판을 벌여가지고. 자, 그래서 그곳이 경로가 몇 번이라고요? 868번. 858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868번. 예. 그래서 여기가 868번, 58번이 네. 아니라, 예. 예, 이곳이 이제 그 장소였었어요. 자, 그리고 와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대전으로 옵니다. 자, 그래서 대전은 몇 번?
870번. 870에서부터 79번. 879번이에요. 자, 그러면 대전의 첫 출발지인 70대 청춘과 노인이 간 곳이 있어요. 계족산 한떡이요. 계적산성이죠. 자, 계적산성은 우리 그 대전 충남하면은 닭하고 많이 연관이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계룡산, 계족산, 뭐 계룡이라는 말이 우리 주변에 흔한 것 같아요. 자, 닭계자죠. 그래서 산의 형세가 마치 닭의 그 발처럼 생겨진 그런 형상이다 그래서 계족산 있었죠. 자, 거기가 몇 번이라고요? 870. 네, 870번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 대전의 계적산과 그 자매교를 맺은 서울은 어디였을까요? 서울의 장소는? 영등포역, 응? 영등포역. 영등포역이었었죠. 영등포역. 예, 롯데백화점. 맞아요. 영등포역 그 롯데백화점 아주 커다랗게 있는 그 장소가 바로 870, 아니, 그냥 70번이죠. 그것은.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던 거고, 자, 이제 다 지우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할 곳이 여기가 조금 장소가 이렇게 퍼져 있어요. 조금 이걸 그리기가 좀 어렵고, 이걸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계룡, 논산, 금산. 금산. 얘네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몇 번일까요? 880번대예요. 880번대예요. 그래서 880번부터 889번까지예요. 자, 그래서 여기 88이라는 게 많이 나오죠. 예, 예, 예. 88하면 우리가 기운이 나는 거 아니에요? 예. 응? 누구더라? 누구더라?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저기,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아프고 죽는 게 가장 좋은 그런 마지막이다. 9988234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예. 그거 얘기한 분이 누구더라? 황 뭐였는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아, 여러분들 생각 안 나요? 도와주세요. 같이 생각이 안 나나. 아, 이름이 그냥 지나가요. 그러면 넘겨요. 아시는 분들 얘기해 주시면 더 좋을 텐데 그래야 우리가 이게 뭐랄까 집단지성이 되는 황수환 거죠. 박사, 황. 황수환 박사. 맞아요. 황수감 박사예요. 예,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황수감 박사가 그런 얘기를 하죠. 건강 그런 거 강좌 같은 거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9988234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앓다가 죽으면 그게 환상적인 마지막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제 용어들을 썼는데 팔팔하면 어쨌든 기운이 팔팔한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계룡, 논산, 금산 하면은 이 팔팔한 거하고 많이 연관이 있어요. 특히 어디가? 이 세 지역 중에서. 금산, 네, 금산이에요. 금산이 바로 뭐예요? 인삼의 고장이잖아요. 인삼. 그래서 인삼 하면은 바로 우리가 힘의 원천 뭐 이렇게 그래서 보약할 때 인삼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팔팔한 거 이런 거 같이 연상시킬 수가 있는데 또 하나 여기 계룡, 논산, 금산에 계룡도 그렇고 논산도 그렇고 군인하고 조금 관련이 있죠. 계룡시. 예, 계룡시에는 계룡대가 있고 또 네. 논산에는 논산에는 논산 훈련소. 그렇죠. 논산훈련소. 그래서 다 여기 어찌게 그렇게 좀 생각해보면 약간 그런 팔팔한 거 이런 거 젊은이들 힘 뭐 이런 것들을 연상할 수가 있어요. 이곳이. 자, 그런데 유명한 장소가 10개를 이제 선정하는데 하나의 시에서 이렇게 만들기는 좀 어려워서 이 3개를 이렇게 묶은 거예요. 우리 여기 다른 데 공부할 적에도 다 거의 2군데 이렇게 묶었었잖아요. 네. 그죠? 공주 세종 네. 묶고 대전이 이제 크니까 그냥 하나로 했고 나머지들은 다 이렇게 2개씩 묶었단 말이에요. 여기 천안하고 아산도 그냥 하긴 했지만 근데 여기 계룡, 논산, 금산은 3개를 합쳐서 그냥 10개의 그런 장소들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자, 요거 이제 끝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엔 부여군을 할 거예요.
부여가 고향이신 우리 이근범 쌤이 오늘은 안 나오셨네요. 네. 아, 여행 갔어요. 여행 가셨어요. 예, 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건 그렇게 하고요. 여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 열리네요. 네. 자, 그래서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구범 쌤 언제 오세요? 열흘 후에 와요. 열흘 후? 아우, 기르네, 여행이. 네. 네, 그렇군요. 제가 열심히 잘 참여하셨던 분인데 아쉽네요. 음, 네, 보시겠죠, 뭐, 녹화한 거. 자, 그러면 880번 보겠습니다. 880번, 여기 이제 계룡대라고 적어놨죠? 880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룡대에 누가 온 거냐면, 팔공산하고 팔영산에 그 주민들이 여기 그 시차를 온 거예요. 계룡대 하면 어떤 곳이에요? 군인들이 많이 있어요. 예, 우리나라 그 육군. 삼군이 그 총 본산지예요. 하나로 합쳐서 여기에다가 그 본부를 마련한 곳이 바로 계룡대예요. 그래서 팔공산하고 팔영산은 그 주민들이 왔는데 팔공산은 대구에 있는 거고 팔영산은 고흥에 있다라고 했어요. 자, 대구에 있는 팔공산은 여기 이 공자가 이게 그 장인공자가 아니고 하여튼 그 공산에 예, 공산 그런 전투가 있었는데 어, 거기에서 그 장수들이 8명이 죽은 거예요. 8명이 죽은 신순겸이라는 장수가 그 뭐랄까 모토가 됐는데 그 신순겸을 비롯해서 8명의 장수가 공산 전투에서 사망을 했대요. 그래서 그것을 이름을 기려가지고 그 대구에 있는 그 산을 팔공산이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 팔공산 하면 대구에 있는데 굉장히 산세가 남성적이라고 하면 그 대구에는 또 여성적인 그런 느낌의 산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산의 이름은 비슬산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랑 견주어서 팔공산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흥에 있는 팔영산은 이 영자는 그림자 영자예요. 그래서 그 산의 그림자가 8개로 아름답게 되어 있는 산이라 해서 팔영산이라고 해요. 자, 오늘 앞에 거 복습하다가 얼마 못했는데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